1999년 7월 6일 아침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있는 오르세이 시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것은요, 7살 조카와 함께 자전거를 사러 상점에 들른 한 여성을 향한 총소리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괴한들에게 총격을 당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조카도 총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즉시 프놈펜에서 가장 큰 깔멧 종합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 만인 7월 13일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삐셋 빌리카, 당시 나이 34살, 캄보디아의 국민 여배우이자 무용수였고요. 상당한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 1만 명의 조문객이 와서 슬퍼했고요. 방송에서는 하루 종일 애도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이 죽었을 때 이 정도로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누가 왜 총을 쏜 것일까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니라 정확히 그녀를 향해서 여러 발 총을 쏘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녀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그녀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이 사건을 일으킨 이가 누구인지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건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대낮에 일어났잖아요. 당연히 목격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저 목격했어요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최고 권력층에 있는 누군가가 계획한 살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사건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데일리 신문에서는 사건 발생 15일 후에 아직도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고요. 그 이후에 권력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몸을 숨겼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대낮 혼잡했던 182번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자신이 경찰에 진술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갔지만 밝혀지는 바는 거의 없었고요. 근거 없는 소문들만 무성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건이 서서히 묻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없는 소문만 떠돌던 1999년 10월, 프랑스의 잡지인 렉스프레는 캄보디아를 발칵 뒤집을 만한 폭로 기사를 한 가지 내놔요. 그건 뭐냐면 그녀의 죽음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렉스프레는요, 빌리카가 아까 죽은 여성이거든요. 그 빌리카가 이 모든 사실을 이 잡지를 통해서 공개해 줄 것을 원했다, 이렇게 전해요. 이건 빌리카가 원해서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렉스프레 잡지사에서 전한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놀랍게도 죽은 빌리카가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인 훈센 총리와 은밀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암살의 배후는 바로 총리의 아내인 분 라니 여사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빌리카가요, 임종하기 전에요,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분 라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이 가족들의 증언도 그 잡지에 그대로 다 실렸습니다. 자, 분 라니의 사주로 살해되었다는 잡지 내용에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여요. 그리고 여기서 공개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빌리카의 일기장이에요. 자, 렉스프레가 그녀의 일기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해요. 자, 렉스프레가 공개한 그녀의 일기장은요, 가족들로부터 확보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기장에는요,
그녀와 총리가 1998년 8월 18일에 처음 만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훈센 총리가 그녀에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급 주택과 거액의 생활비를 넣어주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녀에게 사준 주택이 총리의 집과 상당히 가까워서 총리가 자주 왔다 갔다 했었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가족들이 전해준 하나의 이 글이에요. 이게 뭐냐면 총리가 이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사랑의 시를 써주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여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를 가족들이 공개를 했던 거죠. 지울게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녀가 미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도 있었어요. 유부녀였어요. 유부녀였다는 것도 모자라 훈센 총리가 그녀가 남편이랑 빨리 최대한 쉽게 이혼할 수 있게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었다라는 내용까지도 일기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연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총리의 부인인 분 라니가 이 사실을 눈치챈 거죠. 결국 아내의 압박에 못 이겨 1999년 4월 11일에 훈센 총리는 그녀와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와이프가 알았어. 라면서 이별을 고해요. 그리고 필리카는요, 그날 이후 며칠 밤을 울었다. 이런 내용을 일기장에다가 다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한편 둘의 관계를 눈치챈 분 라니가 순순히 헤어지기만을 원하고 이 일을 끝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어져 이러고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야. 분 라니는요, 필리카의 차와 집, 그러니까 총리가 해준 것들 있죠. 이런 걸 다 몰수해요.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의 활동까지 자신의 권력으로 제약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보복에도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을 네가? 열받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노가 올라가다 못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필리카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자, 분 라니가요, 암살 계획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은요, 당시 재임 중이던 캄보디아의 경찰청장인 혹 렁디였습니다. 혹 렁디라는 사람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분 라니는요, 혹 렁디에게 압력을 가해요. 걔 죽여. 네가 할 일은 걔를 죽일 일이야. 근데요, 알고 보니까 이 혹 렁디가요, 이 필리카 여자 있죠, 연예인. 이 필리카랑 과거의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겪어요. 죽여야 돼, 말아야 돼. 뭐 물론 그 여자가 아니었어도 죽이면 안 되지. 근데 더군다나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니까 더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다가 이 홍렁디가 필리카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너 제3국으로 떠나. 안 그러면 너 목숨이 위태로울 거야. 마지막 경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협박을 하죠. 그런데요, 그녀가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녀는 아무런 어떤 수도 써보지 못하고 암살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 프랑스 잡지사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폭로가 돼요. 캄보디아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요. 하지만 분란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프랑스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요, 7년이 지나요. 2006년이 됩니다. 이 프랑스 잡지사가요, 또 한 번 일을 터뜨려요. 필리카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를 한 번 더 내보내요. 7년 뒤에. 자, 그 당시 99년 당시에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부국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행뽀우예요. 이 행뽀우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 잡지사에다가 어떤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자, 그 행뽀우가 주장한 건 뭐냐.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여자랑 연인 관계였다는 혹 렁디 기억나시죠? 그 혹 렁디가요, 당시 경찰청장이었잖아요. 혹 렁디가
이 뽀우라는 사람한테 필리카 죽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란이, 이 와이프, 이 사람한테 홍 렁디가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또 그 밑에 사람한테 하달을 한 거예요. 네가 죽여.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를 이 프랑스 잡지사에다 다 까발린 거야.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총리한테 애시 당초에 이 필리카 이 연예인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홍 렁디였어요. 홍 렁디였어요. 근데 총리의 부인이 이걸 알게 된 거야. 알게 되니까 열받지. 야, 너 왜 내 남편한테 그 여자를 소개시켜줬어? 너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가서. 근데 뭐 솔직히 소개를 시켜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소개를 시켜줬으면 뭐 어떤 연주를 위해서 뭐 소개를 시켜줬다, 뭐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해줬다 하지만 이 총리가 연예인 배우 여자를 소개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곱게는 안 보이죠. 아무튼 총리의 부인이 계속해서 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둘을 떼어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홍 렁디가.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이야기들을 아까 전에 그 프랑스 언론사에다가 신고했던 그 뽀우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이 모든 얘기를. 그러니까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행보우가 이렇게 말했대요. 필리카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범인은 홍 렁디가 아니라 홍 렁디의 개인 경호원이었어요. 홍 렁디가 지시를 내렸겠죠. 제3국으로 가라고 그녀에게 말했던 건 아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상관인 홍 렁디와 총리의 부인이 연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이 뽀우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범인을 공개할 수도 없었고 수사를 더 진행을 할 수도 없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행보우는 이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리고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겠죠.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캄보디아에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것까지 계획을 했냐면 내가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핀란드로 망명할 계획까지 다 세워놔요. 비행기표도 다 끊어놔. 근데 얘가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총리 명예훼손죄로 징역 90년을 선고받아요. 여러분 얘가 미쳤다고, 얘가 머리에 총을 맞아서 미쳤다고 괜히 없는 사실을 7년 뒤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뭔가 진짜 자기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자료는 말레이시아로 망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려다가 그걸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 90년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요. 이걸 폭로함으로 인해서 용의자로 주목받았던 홍 렁디 기억나시죠? 그 연예인하고 그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그 사람, 소개시켜준 사람, 이 사람이요 2008년에 의문의 헬기 폭발 사고로 사망합니다. 정말 단순히 사고였을까요? 이로써 1999년에 발생한 캄보디아 국민여배우 암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됐어요. 필리카는 사망했고요. 살인교사에 얽혀 있었던 필리카의 과거 연인 홍 렁디는 의문의 헬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2006년 프랑스 잡지사에 진실을 주장하면서 폭로했던 행뽀우는 징역 9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실제 암살자인 홍 렁디의 개인 경호원은요. 사실 시키는 대로 죽였기 때문에 이 내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그래서 아마 지금 목숨이 붙어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훈센 총리와 그의 부인인 분 라니밖에 없어요. 총리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적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를 근거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를 되게 싫어하는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적이 필리카의 폭로 기사를 썼던 그 프랑스 잡지사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걔가 거기 직원이라서 나를 완전 매장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요, 두 사람을 제외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죽거나 갇혀 있잖아요. 자, 이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부터 고쳐졌어야 하는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 만약에 정말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라면, 잡지에 실려있는 그 모든 게 진짜 다 사실이라면 이거는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부녀인 여배우를, 그것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서 여자를 만났던 총리. 게다가 자신의 권력을 또 이용해서 그 여자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다가까지 압력을 넣었던 그 총리. 그리고 자신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내연관계가 되는 것을 딱히 거부하지 않았던 빌리카. 그리고 권력의 힘이 두려워 해서는 될 짓과 안 되는 짓을 구분하지 못했던 혹 렁디와 그의 경호원, 그리고 행보. 뭐 이런 부분은 인간이라면 좀 권력층에서 막 그렇게 압박을 하면 좀 두려워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약한 점이니까. 아무튼 만약 이 모두의 죽음이 분 라니에 의한 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녀가 한 행동 또한 용서받을 수는 없겠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 빌리카의 사연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불륜이 원인이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도덕한 일이나 파렴치한 일들이 무조건 죽음을 통해서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잘못은 죽인 사람에게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최고 권력자 둘을 제외한 관련자들이 죽거나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이 사건은 누가 진짜 범인인지 밝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9년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국민 여배우 총격 살해 사건이었습니다.